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벼를 말라 죽게 하는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지난 7월 이화명 나방이 발생하면서 방제를 서두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적기에 방제만 잘해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대하면의 한 들녘. 콤바인이 논밭을 누비며 가을 거지를 시작하고 추수를 앞둔 들녘은 온통 노란 물결로 출렁입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벼멸구를 피해간 겁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 면적은 34,000헥타르, 이 가운데 전북은 7,100헥타르, 군산은 전체의 0.1%인 43.2헥타르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었습니다. 벼멸구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해마다 이제 발생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나 넘어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 병해충 전문 애찰반이 포장해서 벼 재배 포장해서 애찰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적기 방지를 실시하고. 올해 군산에서 처음 벼멸구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11일. 삼복동에서 발생한 이후 성산면에서도 발견됐지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적은 데는 군산시가 일찌감치 방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16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모심기 전 1차 방제에 이어 2차례 더 추가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이화병 나방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긴급 방제를 실시한 것이 벼멸구 방제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그 벼멸구가 증식하기 좋은 높은 온도가 오래 지속돼서 벼멸구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군산에서는 그 벼멸구가 1차 번식하는 7월 말에 전면적에 대해서 사전에 지원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1차 밀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30도로 또는 폭염이 계속되면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쌀가바락에 깊어지는 농심. 그나마 벼멸구는 피해갈 수 있어 농가 시름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잔여 세계 공구 공사에 대한 입찰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는 24일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수변도시 잔여 공구는 전체 면적이 120만 평으로 3개 공구로 나눠 입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 심의를 거친 결과 추정 사업비는 모두 5,750억 원으로 추산됐고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와 7공구의 매립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8월까지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 발주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새만금 국가산단 3공구와 7공구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 초부터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에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공급 시설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선유도 암벽에서 멸종 위기식물 2급인 석곡의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드론을 활용해 선유도 암벽 15지점에서 100여 개의 석곡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석곡의 분포 범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넓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가치와 연구적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석곡은 바위나 나무줄기에 붙어 자라는 상록성 난초로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SK E&S가 실시한 로컬라이즈와 군산시의 지원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 26개 팀 60명이 3년간 올린 매출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군산시의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111명의 창업자가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 말랭이 마을 입구에 문을 연 한 카페. 군산의 흰 찰쌀보리를 커피와 섞어 카페인은 적고 구수한 맛을 내는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33살 허승희 씨가 군산시와 로컬라이즈 군산의 지원을 받아 실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후 올 들어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군산의 흰찰쌀보리를 활용을 하려면 조금 더 이제 시장이 확대되어 있는 커피를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보리커피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SK E&S의 지원을 받아 26개 팀, 60명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3년 동안 245개의 신규 제품을 개발해 점포를 내거나 홈쇼핑에 입점하는 등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원이 끝난 2022년 이후 일부 팀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대부분은 군산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 업체들은 군산시의 창업 희망 키움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500만 원과 최대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창업활동 경비를 받아 창업 기틀을 다졌습니다. 두 가지 보조를 함께 받아서 이제 사실 로컬라이즈에서는 굉장히 제가 창업에 계속 발디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 물론 지원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희망 키움은 이 금액이 꾸준하게 2년 동안 지원이 나오는 거라서 그거 역시 같이 받으니까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희망 키움에 참여한 창업가는 111명. 지난 5년 동안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38건의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은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마련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시작된 로컬라이즈와 희망 키움. 민간 기업과 군산시가 창업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2026년 국가예산, 국책사업과 관련해 1차로 24건을 발굴했습니다. 군산시는 보고회에서 예산 발굴과 관련해 정주여건 개선과 신산업, 로컬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자연재난 대응 등의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 정차역 인프라 구축과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등의 1조 44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1차로 발굴했습니다. 시는 발굴한 사업들을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군산 대야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이 몽골에 첫 수출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대야농협과 신동진 쌀을 몽골로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야에서 생산된 1년 내내 신동진은 올해 4차례에 걸쳐 360톤을 군산항과 중국을 거쳐 몽골로 수출하게 됩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몽골 수출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호주, 필리핀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열린 사흘 동안 1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예시청광장 등에서 열린 시간여행 축제에 15만 9,911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3만 647명보다 2만 9,264명이 더 방문한 겁니다. 이번 축제로 우리 모두 3호 만세와 군산항 밤푸드 콩쿠르 등 대표 프로그램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군산 원예농협이 지역의 농산물로 짬뽕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가바 볶음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군산 짬뽕라면은 흰찰쌀보리를 주 원료로 사용하면서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가바쌀은 일반 쌀보다 비싸 농민들의 고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출시된 군산 짬뽕라면. 출시 사흘 만에 10만 개가 팔리고 4년 만에 3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시원한 짬뽕 맛을 살리고 식감도 부드러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흰찰쌀보리로 만들어 염분과 칼로리, 지방을 낮추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군산원협이 짬뽕라면에 이어 가바볶음면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쌀인 가바쌀 15%를 넣은 볶음면은 젊은 층을 겨냥해 매콤한 양념에 비벼 먹는 컵라면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가바쌀은 일반 쌀보다 두세 배 가격이 높고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함유량이 현미에 비해 8배 많은 기능성 쌀로 성인병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불닭국 볶음면이 또 대세고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볶음면을 만들어 보자. 가바쌀을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요. 또 이 가바라는 성분이 뇌 전달 물질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수면의 질도 개선하고. 군산원협은 쌀값 하락과 소비량이 줄면서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로 가바쌀 재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농민 10여 명과 계약을 맺고 시범 재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반 쌀에 비해서 가격이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은 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기술보호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 쌀 대체 작목으로 해서 쌀이긴 하지만 일반 쌀보다 두세 배 높은 가바쌀 한번 재배해보자. 시범 재배해보자. 군산의 특산물로 만든 짬뽕라면, 가바쌀로 기성라면의 아성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산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제67회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드에서 군산 문화유산 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본선에는 세계 110개 도시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해설사가 돼 직접 문화유산을 설명한 겁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에서 예비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 지침 확립 등 신규 거점기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에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오케스트라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가 타 지역 거주 엄마와 딸을 대상으로 모녀의 하루인 군산 가을편 패키지 여행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타 지역 거주 엄마와 딸로 구성된 모녀 40팀 80명을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했습니다. 여행은 오늘 19일 하루 동안 군산의 명소 곳곳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을 정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군산 모녀 여행은 상반기 접수 당시 1시간 만에 120여 팀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가게에 동참한 한림인쇄협동조합 대한문구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장인혜 노경희 대표는 정기기부에 동참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업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커피가게 쉼표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김민욱 대표는 작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